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시장 안에서 지금 핫하게 뜨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타버스 얘기했잖아요. 메타버스는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 우리 내비게이션 키고 뭐 길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죠? 밖에 있는 오프라인의 환경을 디지털로 옮겨 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해지고 세밀해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AR 글래스라든지 하는 부분에 착용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와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래요. 자율주행 하려고 그래도 많은 데이터가 한 번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쵸.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네이버가 제2사옥을 완전히 이제 완전 로봇화 시켰잖아요. 완전 로봇화 시켰. 그 로봇화 할 수 있었던 진짜 게 신기하더라고요. 5G에 5G 28기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성장의 기반은 뭐냐면 5G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드론이 그러니까 LTE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못 참는 1시간에 4초 정도 단선이 생긴대요. 그러면 안 되지. 눈 감고 4초 가는 거예요. 그냥 드론 띄웠는데 네. 가다가 한 4초 정도는 눈 감고 가는 거. 말도 안 되지.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5G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G나 6G가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줘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이거는 시장이 이제 막 원래는 2019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원래 이거 하려고 그러면 주파수 경매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네. 못 모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파수 경매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5G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5G 지금 복격화를 하고 있고 일본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5G 장비 관련된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는 하웨이죠. 하웨이 어떻게 됐어요? 제재되는 하웨이 붕 떴잖아요. 네. 중국 안에서만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대체할 누군가는 저쪽에 별이 3개 떴네. 삼성에서 지금 미국에서 수주 받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5G 관련된 기업들도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깔려져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두시면 시장은 좀 힘들더라도 기회를 이게 기회를 왜 잡을 수 있냐 하면 기관 투자자 있잖아요. 얼마 없는 기관 투자자 아니면 국민연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기관들은 주식 자금을 제로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일정 부분의 주식 자금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 기관은 그러면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계약직이거든요.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일단 수익을 높게 내는 게 일단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우리 윈도우 드레싱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도 수익을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효과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관들은 시장이 빠질 걸 알고는 있지만 한국 시장 내에서 어떻게든 자금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기관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좀 더 쉽겠죠. 네.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5G 쪽으로 약간 좀 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게 단순히 성장주 관점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지금은 관심을 좀 둬야 된다. 이게 기본 인프라다. 인프라 안 깔면 어떻게 되죠? 인프라 그러면 아예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무적함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적함대? 스페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제 필리페 2세가 카를 5세가 아들이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 네.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이 나라가 무적함대하고 막 이러다가 뭘 안 했냐 하면 산업혁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안 깔은 거죠. 네. 증기기관이라는 인프라를 안 깔므로 인해서 유럽에서 낙후된 농업 국가로 전략을 하고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했으니까 네.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는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할 때 이제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오래된 얘기 같잖아요.
근데 보통 산업혁명은 최소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진행이 돼요. 4차 산업혁명을 할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IoT 얘기를 하고요. AI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AI의 자율주행도 들어가겠죠.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5G가 필요해요. IoT,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5G가 필요해요.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제대로 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5G가 필요해요. 근데 5G는 지금 주가가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올랐대요? 아유, 뭐 아직까지 오르지도 않았어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요? 핫하지 않은가 봐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혹시 이거 뭐 매수 추천은 아니고 혹시 대표적인 뭐 5G 관련 뭐 기업 좀 언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표적인 관련 기업들은 증권사 리포트 이런 데 보다 보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서진 시스템, HFR, 그다음에 RFHIC 뭐 이런 회사들 위주로 보통 딱 소개가 돼 있어요.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종목들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증권사 리포트는 뭐에 기반한 거죠? 팩트에 기반을 일단 한 거잖아요. 뭘 보고? 회사를 보고.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실제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렇게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G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리포트에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냥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들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모아놓고 먼저 추세를 돌리는 종목부터 먼저 보시는 게 지금 그 종목들 중에서 HFR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노와이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KMW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완전 바닥에 있거든요. 그 바닥에 있는 애들 중에서 누가 먼저 턴하는지를 보는 거는 무슨 영역?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이게 제일 유망해. 이게 더 실적이 가장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는 건 뭐?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5G 이러면은 SK텔레콤이 좀 떠오르는데. SK텔레콤. SK텔레콤은 조금 이런 부분하고는 좀 무거울까요? 이건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오늘 이러다가 오늘 밤을 샐까. 그러면 저녁은 주나요? 저녁도. 네. 일단 생각을 할게. 5G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누가 구축하나요? 통신사가 구축하겠죠. 네. 구축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 거잖아요. 누구 돈이에요? 통신사 돈이잖아요. 네. 국고가 지원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5G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통신사는 실적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죠. 돈을 써야 되니까. 거기다 자기가 돈을 써야 될 거잖아요. 장비 업체들은 누구한테 돈 받아요? SK텔레콤한테 돈 받겠죠. KT라든지. 그걸 까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쪽 회사들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차라리 높겠죠. 그래서 주가가 밀리면은 SKT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니까 그래서 밀리면 배당 관점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집에 통신사 요금 얼마 내십니까? 집에 초고속 인터넷하고 IPTV하고 이거 얼마 내시죠? 처음에 이제 고객을 끌어들일 때는 자전거 줄게요, TV 줄게요 뭐 이러면서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내 지갑에서 얼마 나가는지 잘 몰라요. 맞아요, 잘 몰라요. 그때가 보통은 통신사가 돈 벌기 시작할 때거든요. 통신사의 장점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인프라가 돌기 시작하면 감가상각을 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마케팅 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이 들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통신사를 바꿀 생각도 잘 안 해요. 그 다음 돈은 그냥 계속 내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전화해서 저 이거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깎아줍니다. 3년 약정하고 난 다음에 3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그냥 가는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요번에 그 LG 뭐 지금 SK 쓰고 있는데 LG에서 뭐 바꾸라고 준다고 바꾸라 그래가지고 나 이거 바꿀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제가 더 깎아드릴게요. 제가 뭘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신세계 백화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건 모르거든요. 신경도 안 쓰거든. 돈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 한다 그러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다는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통신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동차를 살 때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능력 자체가 원래 여러분들이 통신사를 보게 되면은 통신사가 옛날부터 한국통신이 이렇게 주가가 높지 않았거든요. 삐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동통신 한 개 열고 사업 모델이 자꾸 데이터를 팔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카톡이라든지 문자는 공짜로 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면 하나씩 사업 능력이 지금 붙을 게 통신사들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우리가 해볼 게 그러면은 3사가 있잖아요.
SK텔레콤이 있고 KT가 LG. 있고 LG U+가 있고. 근데 이것도 역사를 알면 좀 재밌는 게 그 LTE 딱 넘어올 때 네. LG U+가 확 치고 올라왔어요. KT가 그래요? 뭐에 걸려 있었냐 하면 그때 삐삐였나? 뭐 지금 이거 뭘 하나 닿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었나? 뭐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 못하고 있을 때 누가 확 치고 올라왔냐면 LG U+가 확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새 회사의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SK텔레콤이나 LG U+는 거의 이전 뭐 고점에서 7, 8분 능선 근처에 있어요. 근데 KT만 완전히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KT가 요 5G에서 그 위력 자체만 회복을 해주면 주가 상승도 자체는 가장 높을 수도 있겠다.